자, 수용의 절차입니다. 자, 신입자 인수. 자, 16조입니다. 소장은 법원, 검찰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자, 이 사람을 신입자라 하는데요. 이 신입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다음에 수용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형식적 수용요건 배웠죠? 그겁니다. 자, 시행령 보죠. 소장은 법원, 검찰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이 신입자를 인수했을 때 호송인에게 인수서를 써줍니다. 근데요, 이 신입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시행령 14조.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했을 때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 의류, 휴대품을 지체 없이죠. 밑줄 그시고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간이 입소 절차가 좀 중요합니다. 간이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 조문은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2017년도 12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만들어진 지는 최근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조문이 만들어진 이후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떨 때 간이 입소 절차, 즉 입소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장관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간이 입소 절차를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소마다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장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장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그럼 소마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장이 아니고요. 장관입니다. 장관. 일단 여기 조심하시고. 자, 이 1번하고 2번을 묶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장 체포. 그쵸?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이거 누가 해오죠? 체포 누가 해와요? 형사들이 해오잖아요. 형사들이. 봉고차에 태워서 포승줄에 묶어서 수갑 채워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야반에도 올 수 있고요. 새벽에도 막 데리고 와요. 자, 그럴 때는 입소 절차가 간소하다는 것 받으시고. 자, 두 번째로, 자,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그 TV에서 많이 보죠? 그쵸? TV에서 많이 봐요. 영장실질심사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나 교도소 측에 대기하잖아, 대기. 그 대기가 바로 대기할 때에 입소 절차가 간소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두 가지 꼭 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형사법 할 때 배우지만요. 영장실질심사 필기해 두시고 이것도 필기하세요. 요 체포라든지 영장실질심사잖아요. 그래서 요 간이 입소 절차는 어떤 때 한다?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니까요. 이것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때. 검은색입니다. 이것은 확정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확정 판결 받아서 들어온 애들이고요. 이것은 확정 판결 받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입소 절차가 간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용입니다. 자, 소장은 신입자가 가로 열고 환자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가로 닫고 자, 수용된 날로부터 빨간 펜입니다. 3일 동그라미. 3일 동안 신입자 거실방에 수용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밑줄 그시고 의무적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입니다. 자, 예외가 있다 했죠.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신입자 거실방에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환자일 땐 어디 가나요? 환자일 땐 요양실 가겠죠. 요양병 거실방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자 거실방이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정은 열과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역시 신입자 거실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입자 거실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며칠이다? 3일이다. 3일. 3일에다 색깔 칠하세요.
시험용으로는 3일입니다. 근데 실무로 가면 이 3일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이 안 나올 때. 다른 방도 이 배방 담당자가 있거든요. 배방 담당자가 이제 배방을 하는데 그 이제 다른 방에 이제 좀 약간 널널해야 되거든. 사람이 좀 빠져줘야지 그 방에 신입자가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사람이 안 나오는 거. 안 돼. 이 사람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출소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방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더 집어넣어요? 5명이 들어갈 그 거실방이 지금 7명, 8명이 들어가 있는데 신입자를 어떻게 거기서 또 집어넣느냐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빠져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3일 동안 기다려주거든요. 3일 동안 기다려주는데 3일 동안 기다려줘도 방이 안 나올 때는 뭐 며칠 더 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뭐 실무서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수업 용어로는 뭐다? 3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왜 3일 동안 신입자가 거실방에 수용을 할까요? 물론 배방 역할도 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격 완화 측면도 있어요. 충격 완화. 교도소는 이제 군대하고 약간 비슷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훈련소 가잖아요. 훈련소에서 훈련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엄청나게 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리벙벙하잖아요. 자대 배치 받았을 때 그때 신입자 보통 일주일간이죠. 일주일간은 이제 그 행정병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제 좀 뭐지 상관에게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무반에 어떻게 되는지 막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은 교육이라든지 작업 등을 안 시켜요. 신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도 이 신입자 방 거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요 신입자 거실방에 따로 모아놓는 이유는 충격 완화 측면도 있다.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된 세계상에 들여다보니까 그 충격이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물론 실무에서는 배방 역할도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 항을 가보면 신입자 방에 들어간 사람은 작업부가 안 된다. 작업 밑줄 그시고 X. 일을 안 시켜요. 물론 기결수이긴 하지만. 자, 4만 갑니다. 자, 19세 미만자 나왔네요. 자, 19세 미만자 밑줄 그시고. 특히 필요 밑줄 그시고. 자, 그런 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30일까지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이거야. 앞에서 말했던 특히 필요라고 하는 것이 배방이 뭐예요? 방이 나야 돼, 방이. 다른 거실방에 이제 배치시켜놔야 되는데 방이 나지 않을 때, 공간이 나지 않을 때 일단 신입자 거실방에 그 방이 날 때까지 대기하는 거지. 그런 측면이라는 겁니다. 19세 미만자, 청소년이죠. 그렇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있는 거실방은 뭐 방이 많지 않죠. 기껏해야 1개 정도, 뭐 많아야 2개 정도일 텐데 2개 정도까지는 힘들고 그 1개인데 그 1개에 사람이 꽉 찼다라고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에서 이거는 필요적이죠.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또는 필요적이다.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뭐 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시험 문제에 할 수 있다, 한다 하면 틀려요. 정확하게 숙지를 해두세요. 자, 그런 얘기고. 자, 이 신입자랑 좀 비교할 것이 석방 예정자랑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석방 전입니다. 석방 전 3일 이내에, 역시 3일이죠. 3일 동그라미 치시고 석방 예정자를 별도 거실방에 수용하여 장례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이다. 군대로 치면 뭐예요? 말년병장.
제대 뭐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는 사람들 있죠. 뭐 군대 용어로 뭐라 그랬지? 까진다 그랬지? 까진다. 뒤로 까진다. 그치?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부대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전에도 까지는 부대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달 전엔 까지지.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일도 안 해. 작업도 안 하고, 작업도 안 하니까 이제 군대 그 밑에 부하들도 말년병장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뭐 이제 신병들은 뭐 인사를 하시긴 하지만 뭐 이제 민간인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막 이제 널널하게 막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방 예정자. 석방 전 3일 내에 별도 거실방에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 많이 못 봤고 보통 이제 자기가 있던 거실방에서 있다가 출소하는 당일날 이제 소지품 챙겨서 바로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무적이라고 하면 모든 소에 다 있어야 된단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자는 의무적이지만 석방 예정자는 의무적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의무적인 것은 1항하고 2항밖에 없죠. 그렇죠? 신입방에 수용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작업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분 이 두 가지만 필요적이고 나머지는 의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여기도 색깔 칠해야 되겠죠. 둘 다 3일짜리다. 둘 다 3일짜리다. 자, 다시 와서 여기 도표를 가보면 그치? 신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격 완화 앞으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막합니다. 충격도 크고요. 석방 예정자는 이제 석방에 따른 충격 완화. 교도소 있을 때가 좋았거든요. 좋지. 교도소 있을 때 좋아요. 밥 나오지 뭐 나오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이 크죠. 그런 충격 완화 때문에 신입자 거실방, 석방 예정자 거실방에 이제 둔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수용된 날로부터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필요적이지만 나머지는 다 뭐다? 의무적이고 의무적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작업 부과는 신방은 이제 작업을 안 시키지만 석방 예정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군대 말년 병장도 마찬가지야. 그쵸? 그런 사람도 이제 작업을 안 시키지만 규정이 없어요. 뭐 작업하는 데는 있어요. 빡센 데는 말년 병장도 작업하기도 합니다. 자, 기출지문 가보죠. 신입자 신청에 따라 작업부가 할 수 있다. 작업부가 안 된다니까요. 작업부가 안 된다고요. 자꾸 작업 나오죠? 그리고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0일이라고 했습니다. 5일 동안 틀렸고 30일 동안 신입자 거실방에 수용해야 된다. 19세 미만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치? 틀렸단 말이지. 여기 나왔잖아. 19세 미만자는 연장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밑에 20일까지 연장, 30일 틀렸습니다. 여기도 그럼 색깔 칠해야 되겠네요. 여기도 30일까지 라는 부분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